여수의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천장에서 마감재인 석고보드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교사와 학생 14명이 다쳤습니다. 한전이 설립한 에너지공대 캠텍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전의 캠텍 출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잣대로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광주 신세계가 9천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백화점을 짓겠다는 계획에 인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어려운 중소상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다며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천장에서 마감재인 석고보드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아래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목적 강당 천장 마감재인 석고보드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부상을 당한 교사를 응급처치합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천장 벽체인 석고보드가 10m 바닥으로 무너져 내린 건 오늘 낮 12시 21분. 이 사고로 교사 1명과 학생 13명 등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탈락이 되면서 하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던 학생들 위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는 5년이 갓 지난 벽체가 통째로 붕괴됐다는 점에서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강당에서는 50대 교사와 3학년 학생 25명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등급 A를 받으면서 교육당국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또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경찰은 다목적 강당을 폐쇄하고 학교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적자가 커진 한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며 한전이 설립한 에너지공대 캠텍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전의 캠텍 출연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해 정치적 잣대로 에너지공대를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 출연금을 지적한 여당 의원 발언에 대해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출연 전면 재검토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 제출되어 있는 그 출연 계획을 기재부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이 적언적으로 저희가 그 출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전이 누적 적자 38조 원을 기록한 근본적인 원인은 구입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 요금에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비난의 화살을 캠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전은 향후 산자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종합 대책을 세워 올해 1,588억 규모로 책정된 캠텍 출연금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설립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한전과 발전자회사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개교 2년차의 캠텍은 졸림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전 정부의 치적에 대한 그 탄압이고 또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옳지 못한 보이지 않는 탄압의 일환이다. 정치적 외풍이 거세지는 사이 캠텍 연구팀은 개교 1년 반 만에 이른바 CNS라고 불리는 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저명 학술지에 논문 6건을 게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화정동 이마트 부지와 인근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쳐 새로운 백화점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획 중인 백화점 부지에 시 일부 도로가 편입되는 걸 두고 인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재심의하라! 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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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금호월드 상인들이 신세계백화점의 확장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화정동 이마트 부지와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조성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도로를 포함시키면 교통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소상인들이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청에서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더라도 큰 도로와 연결되지 않다 보니 금호홀드 이용객이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이익 사업을 위해 시도로 일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광주광역시에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분 1호 60억 1 83m의 광주 신세계 편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심의를 요구한다. 광주시는 지난 8일 광주 신세계가 접수한 추가 이행 계획서를 검토해 지구 단위 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우회도로를 확대하고 인근에 840m 길이의 지하차도 건설비를 전액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9천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백화점을 짓겠다는 광주 신세계의 야심찬 계획이 시작부터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다며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민주의 문으로 들어선 김 지사는 방명록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경기 출신 유공자들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역주행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보의 틀을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간 상생발전 협약식도 개최됐습니다. 두 지자체는 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8개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친환경 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진흥 등과 같이 공통 관심사는 함께 보조를 맞출 또 함께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이후 조선대학교를 찾아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 지사는 내일 5월 어머니 집을 방문하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면담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주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KBC를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민주당도 재창당의 심정으로 혁신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치는 불통, 경제는 무능, 외교는 불안, 사회는 분열과 갈등 이런 구조로 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 개방 경제인 대한민국은 균형 외교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균형 외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지난 외교는 크게 잘못됐다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외교의 불균형 등의 문제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도 단시간 내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오히려 더 장기화되면서 더 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적 자본 중에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과 또 국민의 서민의 어려운 계층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의 본질적인 상징적 자본의 훼손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지도부의 5.18 폄훼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함께 5월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정신과 이 광주의 정신은
보수 진보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기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것을 기리고 계승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KBC 이영길입니다.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 이후 대립해왔던 5.18 일부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 단체가 석 달 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그리고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5.18 기념재단의 주선으로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으나 특전사 동지회의 사과와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를 요청하는 5월 비대위 측과 진상규명을 위한 행사였다는 5.18 단체 측이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화합과 사죄의 의미로 헌혈 행사를 열었지만 정작 헌혈에는 단 한 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부상자 공로자회는 오늘 5.18 교육관 앞에서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이동식 헌혈 차량까지 동원해 80년 5월 계엄군의 폭력을 사죄하는 의미를 담은 광주 시민을 위한 헌혈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에 함께한 특전사 동지회 회원 10명 중에 실제 헌혈에 참여한 회원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대신 앞서 회원들을 통해 모은 헌혈 증서 50여 장을 기증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을 비롯한 4개 민영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토론 프로그램 국민 맞수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다루는 국민 맞수는 매주 품격 높은 정치 토론을 안방에 전달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여야의 정치 맞수를 초청해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국민 맞수가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국민 맞수는 KBC 광주방송, TBC 대구방송, JIBS 제주방송, CJB 청주방송 등 4개 민영방송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정치토론 프로그램입니다. 4개 민영방송이 서울에서 정치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량감 있는 다선 국회의원은 물론 청년과 여성 정치인들과 함께 복잡한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변방과 중앙의 경계는 없습니다. 콘텐츠만 좋다면 지역 방송이 곧 전국 방송입니다. 4개 민방 공동 제작 국민 맞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KBC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첫 토론회는 3선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내실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평가를 비롯해 한일 정상회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국정과제 입법을 298건이나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제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정부의 여러 가지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체를 민주당에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야당 본인이 얘기대로 협치와 통합은 필수사항이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의무적이에요. 4개 민영방송의 새로운 정치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 첫 방송은 내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지스트 차기 총장 재공모에 9명이 도전했습니다. 지스트 총장 추천위는 차기 총장 재공모에 응모한 9명에 대해 다음 주 서류 심사를 거쳐 4배수 이상을 면접 대상으로 확정한 뒤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2~3명까지 압축할 계획입니다.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면 과기부 장관의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총장 재공모에는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도 응모했으며 지스트 내부 인사들도 도전장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암 월출산에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이 들어섭니다. 영암군은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탐방원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왕인박사 유적지 일대를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탐방원 유치는 전남에서는 구례군에 이어 2번째로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까지 생태자원 체험시설을 갖춘 생태탐방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레이싱 꿈나무들의 스피드 대결인 킥카트 레이싱컵 대회가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킥카트 레이싱컵 대회는 오는 14일 국제카트 경주장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4일까지 총 4라운드에 걸쳐 7개 종목에서 스피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대회는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국내 최대 카트 대회입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오늘 개막돼 오는 15일까지 완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청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라는 주제로 완도 공설운동장에서 막이 오른 전남체전은 22개 시군에서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완도 출신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성화를 점화했으며 개회식이 끝나고 축하 콘서트도 펼쳐졌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액이 주변으로 튀면서 차량 1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광주광역시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액이 주변 도로로 튀어 주차돼 있던 차량 12대가 오염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액이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태권도 관계자들이 모여 5.18 당시 헌혈운동을 재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 태권도 대회 참가 중인 광주시 태권도협회 관계자와 선수단, 광주시 체육회 임직원 등 500여 명은 염주체육관 광장에서 5.18 당시를 재현한 헌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5.18 기념 시장기 중고 태권도 대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빛고울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 고 문병란 선생의 5.18 작품에 합창과 관현악 반주가 더해진 창작 오라토리오가 올해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빛고울 문화예술공연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오늘 저녁 7시 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창작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울이여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43년 전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이 5.18 기념식을 앞두고 대테러 상황에 대비한 안전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앞서 테러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과 광주 송정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틀 연속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